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밀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안보, 경제 분야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임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정할 마가가 적힌 모자, 또 재패니즈백이 적힌 모자를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밀 관세 협상에서 결정됐던 5,500억 달러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지도 논의하게 된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30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개최가 결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중국이 결국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뉴욕 증시는 간밤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중국은 히토리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도 중국에 100%의 관세율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마감상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71%,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23%, 1.86% 뛰어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큰 폭으로 올랐죠. 특히 엔비디아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2% 넘게 올랐고요.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1%대, 알파벳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 주가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번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데다가 전 거래일에 급락한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메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타를 실적 발표 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으로 꼽으면서 2% 가까이 올랐고요. 브로드컴 반도체주 훈풍에 힘입어서 2.24%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기술주 섹터에서 퀄컴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동안 스마트폰용 칩에 집중하던 퀄컴이 AI 반도체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자 주가가 11%가량 폭등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면서 이 낙관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두고 느낌이 좋고 또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면서 내년 초에 내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워싱턴이나 팜비치 또는 다른 장소로 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내 시장에 매우 낙관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합의와 더불어서 시장에 여러 모멘텀이 있는 것도 월가의 시장 낙관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HSBC는 미국 경제 성장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또 양적 긴축 종료로 인한 유동성 증가, 연말 자금 조달 압박을 피하기 위한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몇 달 안에 위험 자산이 폭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지금까지 기업들은 강력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몇 달 동안 미국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면서 S&P 500 지수는 내년 6월까지 7,3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매출 컨센서스 초과 비율은 69%에 달하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조기 선적이나 비용 절감 등으로 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마진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도 이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2년물과 5년물 국채입찰 수요가 견조하게 나왔지만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국채 매도세가 나오자 하락세는 제한됐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빠졌고요. 반대로 2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에는 최근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다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영향인데요. 간밤 금선물은 3% 넘게 빠지면서 장중 온스당 4,000달러 선 밑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스톤엑스의 시장 분석가는 만일 금이 2주 이상 4,000달러 이하에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추가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량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WTI는 0.31%, 브렌트유는 0.3%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모바일 칩 강자 퀄컴이 AI 칩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AMD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내년과 내후년 각각 새로운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퀄컴의 AI 가속기 칩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용보다는 추론용 칩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대세 흐름에 올라타면서 회사의 주가는 월요일장 10% 넘게 급등했고요. 탈 엔비디아 흐름이 거세진 AI 칩 시장에 전례 없는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 맥킨지는 5년 뒤인 2030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에 6조 7천억 달러, 우리 돈 9,6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와 손잡고 엔비디아 대항마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AMD는 미국 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에너지부가 정부 중점 분야 과학 연구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AMD와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첫 번째 컴퓨터는 6개월 이내에, 다른 한 대는 3년 뒤인 2028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자력부터 핵융합 에너지, 국방, 신약 개발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됩니다. 전체 시스템 구축에는 HP와 오라클 등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데요.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인공지능 무대에 다양한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덕분에 흐름에 올라탄 K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수요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후년 한국 기업들의 HBM 시장 합산 점유율이 80%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간 메모리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독점력 때문에 이 가격이나 물량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만큼 경쟁자들이 몸집을 키우고 선택지도 그만큼 많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공급 협상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숨은 승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AMD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오면서 일종의 동맹 관계를 구축해온 만큼 AMD가 오픈 AI에 공급할 차세대 AI 칩에 탑재될 HBM4 메모리의 주 공급사 역시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1조 달러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 경고했습니다. 로빈 데널름 의장은 머스크를 붙잡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강조했는데요. 기다림에 지친 투자자들을 의식했는지 머스크의 독보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 테슬라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서비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6일 열리는 연례주총에서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번 보상안은 특히 회사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설계돼 이번에도 주주들은 머스크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마존이 다시 또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3만 명의 본사 인력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전체 직원의 10%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3년 전 진행한 2만 7천 명 해고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다양한 부서에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의 대표 큰손 고용주인 아마존이 향후 전체 업의 75%를 자동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도하기도 했는데 시장은 이 같은 선택을 건강한 체질 관리로 봤는지 회사의 주가는 월요일장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체면을 잔뜩 구겼습니다. 월가에서 이례적으로 버크셔에 대한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보고서를 낸 KBW는 거시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버크셔의 역사를 고려한 독특한 승계 관련 위험을 넘어 실적 문제가 나타나고 지속되면서 저조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부문 수익이 둔화하고 작아지는 철도 운송 시장, 친환경 에너지 세제 지원이 축소되는 등의 여파로 핵심 사업 영역이 향후 몇 년간 동시에
주식에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버크셔는 버핏의 은퇴 발표 이후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대세인 AI 등 첨단 기술 기업보다 금융, 에너지 등 전통 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점도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뛰는 뉴욕 증시 위에 세계 주식은 날아다니고 있는 요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런 흐름을 눈여겨봤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22개 선진국과 24개 신흥국의 대형주, 또 주형주 약 2,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ACWI 지수는 올 들어 달러화 기준으로 26% 올랐습니다. 15%를 기록한 S&P 500을 크게 웃도는 숫자인데 이 저널은 이 정도 격차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S&P 500 지수가 16년 만에 가장 큰 격차로 세계 증시에 뒤지게 된다 짚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코스피가 64%로 압도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 독일 닥스 22%, 일본 니케 24%, 중국 홍콩 항생지수 30% 등의 S&P 500을 앞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했던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달러화 약세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미 증시의 상승세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끊질 않는 점도 시선이 분산된 이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선업종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방문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빅3를 꼽고 있는데요. 주요 조선소가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주목하는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면 이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큰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난항에 빠진 관세 협상 타결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털에너지스와 공동사업자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로 수년간 중단했던 200억 달러 규모의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불가항력 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조선주, 특히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이 17%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고 그 뒤로 HD한국조선해양이 5.8%대, HD현대미포가 5.32%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엔진까지 4.9% 오르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에페글레네타이드 임상 3상 톱라인을 공개하면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약 40주차 분석 결과 5% 이상 체중 감량한 시험 대상자는 79.42%였습니다. 10% 이상 몸무게가 빠진 대상자는 49.46%, 15% 이상은 19.86%로 나타났습니다. 구토나 설사 등 위장관계 이상 사례 발현 비율도 기존 대비 2자릿수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약품은 이번 임상을 토대로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쯤 국산 비만약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업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호재로 한미약품은 정규장에서만 26%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뒤이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B&D 파마텍이 14%대, 일동제약도 13%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인벤티지랩도 11% 넘게 상승하는 등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북 관련주 어제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KT 맥팔런드는 방송에서 만남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의 결과로 북한 측의 신뢰를 얻었다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답하는 등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김 위원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남북경협주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코데즈 컴바인이 14%대, 대형 솔루텍이 13% 넘는 상승률 보였고 뒤이어서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아난티가 6%, JST나도 4%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천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가 최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의 실적 상향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수익의 기초 체력이라고 불리는 일평균 거래 대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8년 코스피가 2,600선을 넘던 당시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20조 원대를 상회하며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채권 운용 수익과 기업금융 부문의 마진 개선도 증권사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주 살펴보시면 키움증권이 8%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미래에셋증권 6%대, 다올투자증권도 5.30%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도 3%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300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우리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며 3,000선을 넘은 지 불과 넉 달 만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4천, 삼성전자는 10만 원 돌파.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지점까지 올라선 국내 증시,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서 5천을 향해 갑니다. 어제 시장 어땠는지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2.6% 급등해서 4천선도 넘어서 4,042선에 마감했고 코스피 대비해서 살짝 부진했던 코스닥도 2.2%나 올라서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에이펙 주간에 진입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가 커졌고요. 또 앞서 미국의 9월 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영향을 이어받았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그동안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등 주요 업종으로도 순환매가 돌며 전방위적인 강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는 양시장에서 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2,3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들은 어제도 8천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4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이 579억 원 사자세였고 개인들은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2차 전지와 조방원 대표주들까지 모두 상승했는데요.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 처음으로 10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이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력 등이 부각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는 최대 14만 원까지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늘 이 회장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 오는 30일 회동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엔비디아와 새로운 협력 소식이 들릴 경우엔 주가가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 4.9% 올라서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증권가 목표가가 최고 70만 원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쪽이 반응했는데요. 코스피에선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알테오젠을 비롯해 관련주 전반적으로 들썩였습니다. 삼천당제약과 ABL 바이오는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표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마리서치만 2.5% 조정받았습니다. 4,000피 돌파의 환율은 낙폭을 키웠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40전 내린 1,431원 7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야간 거래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보이자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으며 환율 1,433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1,429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1,430원 근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4,000피의 첫날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많이 순매수하고 순매도했는지 체크해 두시죠.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낸 종목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롯, SK하이닉스는 숏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매수가 몰렸었지만 삼성전자도 매수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조선주에 대해선 포지션이 엇갈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외국인은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등 조선주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을 많이 팔아냈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이 올라온 반면 기관들은 대거 순매수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일정 보시죠. 오늘 우리나라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부터 에이펙 CEO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국내 4대 그룹 삼성과 SK, 현대차, LG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리더들이 CEO 서밋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대응 전략과 탄소 중립 등 산업계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내 증시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편 위메이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시를 합니다. 체크해 두시죠.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삼성 SDI, 그리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은행주들까지 실적을 공개합니다.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확인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주 훈풍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ICTK와 원익홀딩스, 이미지스 등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였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도 AI 반도체 쪽 랠리는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로 훈풍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을 보면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 10만 2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가까운 추가적인 강세 보여줍니다. 55만 1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7% 오름세로 49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강세 기록 중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보합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9% 가까운 오름세, 현재 거래가 104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시총 5위의 펩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입니다. 알테오젠이 0.72%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프리마켓에서 4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형제도 상승세입니다. 간밤 테슬라가 4% 넘게 급등했었는데 2차 전지의 훈풍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비입은 강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4.6% 오름세, 현재 거래가 98,100원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0.3% 올라가면서 34만 3천 원, 펩트론이 0.7% 내림세, 거래가 27만 1천 원이고요. HLB가 0.5%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46,450원, 4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천 시대를 연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4천선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그렇다면 어제처럼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테마가 반도체 투톱이 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처음으로 6,800선을 돌파해냈고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뭐 베센트 재무장관 허리펑 부총리 어쨌건 목요일날 양국 정상이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논의할 쟁점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프레임워크 얘기가 나왔고 네. 이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S&P 500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어제 니케이 5만 넘었죠. 우리 4천 넘고 코스닥도 900 넘고 너무 매일 이러다 보니까 참 예전 같으면 그 신문에 탑으로 올라와도 될 만한 그런 기사들인데 네.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네요. 예, 네. 어제 뭐 우리 코스피도 4,000선을 넘어섰는데 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라든지 수익률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어제 조선주라든지 이제 바이오주가 좀 시장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달라지고 네. 또 이럴 때 저희가 다 못 전해드리는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기서도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또 뭐 에이펙으로 해서 모든 시선이 또 이렇게 경주로 쏠리겠는데 네. 지금 CNBC 헤드라인의 기사가 그거네요. 우리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아주 좋게 나왔다. 기대 이상이다 할 정도로 네. 뭐 그렇게까지 나오고 해서 우리가 요즘 뭔가 뉴스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그렇죠. 느낌도 예. 들고. 근데 오늘은 한번 이 날아가고 있는 반도체 한번 정리하신 분들은 도저히 소리 나가지 않을 속도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요? 네, 오늘 네. 시티그룹 리서치센터 이세철 전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반갑습니다. 아침 바쁜 시간이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께서 이 반도체 쪽으로 주로 보아오셨던 거죠? 아, 네, 제 백그라운드가 지금 제 커리어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 삼성전자에 한 10년 정도 계셨고. 근무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반도체 쪽 섹터를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시티그룹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보니까. 네, 예. 네, 삼성전자는 14만 5천 원 목표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4만 원. 네, 이 리포트 낸 배경부터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리포트를 9월 8일부터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톤업을 좀 했고요, 글로벌리.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글로벌 테크 헤드도 좀 하고 있어서 그때 배경이 이제 AI 수요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트레이닝 쪽으로 특히 이제 학습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HBM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올라왔는데 이 사실 7월, 8월부터 이제 사실은 지금은 주가가 좋지만 7, 8월에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HBM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좀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추론으로 이제 수요가 옮겨가면서 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범용 메모리, 이제 뭐 DDR5라든지 ESS 같은 일반적인 그냥 그 컨벤셔널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보고 9월 초부터 사실은 주가를 계속 TP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올렸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US 미국 쪽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많이 수주를 했다면 지금은 중국 쪽에서도 이제 올라옵니다. 중국도 지금 딥시크 영향 때문에 추론용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버용 DDR5 그리고 ESS 쪽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가를 이제 TP를 좀 많이 올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전무님께서도 쭉 그동안 뭐 삼성전자도 계시고 하셨지만 네. 이 정도 화랑은 처음 아닙니까? 저도 이게 보면 제가 네. 이제 한 26년째 보고 있거든요. 시장. 예, 이제 예. 2000년도에 삼성 입사해서 그 네.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새내기였고 예. 14년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PC가 수요가 컸고 2000년부터 한 2007년까지는 이제 랜드 쪽 수요가 되게 컸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그 MP3 플레이어 같은 것도 생기면서 소니 워크맨을 대체하고 예, 아주 예. 옛날 얘기죠. 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하면서 이제 코닥이 망했죠 그 당시에 뱅크럽이 됐고 아, 코다. 그게 랜드가 이제 올라온 예. 거고 이게 아주 옛날 얘기인데 네. 예. 그때가 완전 불사이클이었어요. 불사이클이. 예, 근데 그때가 한 7년간 불사이클인데 음. 그때는 이제 응용처가 새로 생긴 거죠. 랜드에서 메모리에서 새로운 응용처가 나왔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DRAM, 랜드 둘 다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디램 랜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전에 있던 수요보다 그리고 그 강도가 더 큰 거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어떤 산업 전반을 바꾸는 그런 어떤 큰
지금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AI 그 사이클 이전에는 사실 이제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반짝 픽아웃 맞습니다. 얘기 나오고 다시 언제 사이클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이제 그게 슈퍼 사이클이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바뀐 이유를 그러면 AI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것 자체 수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네. 동안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팅 수요가 이 컴퓨터 자체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순차적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는 병렬 연산을 하게 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전송량이 너무 커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동안에 우리가 봤던 데이터 트래픽과는 다른 형국이고 네. 그게 이제 학습에서도 일어났지만 추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열 때 네. 그 안에 그 대화 창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예. 모든 게 다 데이터화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열는 순간 이제 오픈 AI 챗GPT도 그걸 대화 내용을 보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대화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계속 그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또 저장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DRAM, 랜드 모두 지금 어. 올라오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상주해야 된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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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새로운 질문을 하더라도 저에 대한 기존 정보가 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네. 항상 이렇게 뭔가 그 동안에 했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려면은 챗GPT도 그 대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답한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 챗GPT가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디램이나 낸드는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뭐 기술이나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국이 전체 시장에서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네, 80% 정도 예. 차지하고 있고 전체 디램은 한 70% 정도 마켓쉐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압도적으로 사실은 한국이 이 디램 쪽에서는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한 60%대 정도, 5, 60%대로 좀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뭐 의미 있게 지금 많은 마켓쉐어 갖고 있죠. 예.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이 내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게 이번에 이제 10조 클럽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아, 네. 뭐 10조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충분히? 할 것 같고요. 한 어. 11조 정도 저희는 보고 있고 네. 저희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이제 4분기. 4분. 네, 4분기. 다음 분기. 지금 10월이니까 지금 분기죠. 지금 네, 현 저희는 이제 분기. 15조까지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얼마? 15조. 15조. 4분기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 11조에서 4분기 15조 보고 있고 이유는 최근 제가 이제 시장 체크를 해보면 서버 디램 같은 경우 4분기에 한 38%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요? 가격이 38% 정도 올라가고요. 예. 64GB 알림 기준으로 3분기가 260불이었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360불 이상, 360불까지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 오르는 만큼 거의 다 그냥 이익으로 남는다. 이익이죠. 예, 원가는 똑같고요. 원가는 가격이 똑같고. 오르는 만큼 다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럼 간밤에 그 왜 퀄컴에서 그 자체 뭐 데이터 센터 AI 칩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하고는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직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게 경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객이 또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제 AI 칩이라는 게 보통 그 GPU나 TPU 예. 같은 게 있고요. 예. 거기 옆에 HBM이나 아니면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렇게 이 AI 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네, 퀄컴이 네. 메모리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퀄컴이 그런 칩을 만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네, 오히려 수요처가 생긴 네,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큰 수요가 또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무님 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뭐 D램, HBM, 뭐 SSD 어렵죠. 그러는데 이 메모리 종류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D램 같은 경우가 그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기억 장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뇌를 보면 네. 인간의 뇌가 뉴런과 시냅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뉴런이 이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냅스가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간의 뇌에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 네네. 이 해마가 연구 기억 장치거든요. 예. 그 해마가 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 뇌 해마라 하시면 해마라는 부분이 인간의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쪽 지금 성가 있는 그쪽입니까? 예, 이쪽에 해마가 있거든요. 이 우리가 해마를 다치시면 그 생물도감에서 보는 그 해마처럼 생겼나요?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합니다. 근데 요쪽에 이제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데 요 예. 부분에 있는 해마 부분이 만약에 다치시면 이제 뭐 101번째 왜 프로포즈 영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억 상실증. 기억 상실 거리는 이유가 그게 여기를 다치시면 영구 기억이 다치시면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예, 예.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고. 내 머릿속에 영구- 지우겠죠. 영구 네네. 기억 장치가 다친다. 그게 이제 랜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뭔가 생각을 하시고 뭔가 연산하시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생각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놓는 곳이 D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D램이고 예, 예. HBM은요? HBM은 이제 AI용 특화된 건데 GPU에서 그런 역할을 GPU에서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필요한 버퍼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램 하면 보통은 프로세서 CPU에 있는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범용 메모리 예.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 D램, 그래픽 이제 AI를 돌리기 위한 트레이닝하기 위한 GPU 프로세서 옆에 붙는 메모리가 HBM이라고 하고요. 좀 고사양 HB 메모리라. 근데 그게 어차피 D램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제 특화시킨 거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HBM이.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네. 이 밴드위스라는 게 이제 대역폭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한마디로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좀 특화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AI가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 메모리의 대역폭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TSV라는 공정을 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차선을 넓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예. 기존 D램은 뭐 2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HBM은 한 1024선. 그래서 자동차가 한 번에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연산과 추론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주로 이제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쓰고요. 이제 학습용으로 HBM 쓰이고 일반 D램이 이제 추론용으로 많이 추론용.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들 중에 무슨 뭡니까? 뭐 메타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뭐 저기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이나 저 하이닉스 뭐 TSMC 필요 없이 자기들이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결국은 우리한테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이제 메타나 뭐 구글 예. 이런 데서 자체 칩을 만든다는 얘기는 예. 아마 브로드컴 같은 아바고 같은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예, 칩을 디자인한다는 뜻이고요. 칩을 디자인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내 집을 짓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직접 짓는 건 아니겠죠. 어허,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대한 내 아이디어와 그 그림을 이제 스케치를 하시겠죠. 네, 이걸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로 갑니다. 예,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맞게 이제 설계를 하시겠죠. 어허. 그리고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구글이나 메타가 내가 원하는 AI 칩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 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가 그거를 보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공사에 맡겨야겠죠. 그렇죠. 예. 그게 네. TSMC입니다. 어허. 예. 예, 그게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네, 메모리는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디자인과 그다음에 생산과 판매를 다 합니다. 그걸 저희가 IDM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 업체들이 그런 걸 하고 AI 칩은 그 두 개를 같이 그 설계된 칩과 GPU와 그다음 메모리를 같이 붙여서 하나의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떤 디자인을 내 생각을 이제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본인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메모리에 이제 거기에 맞게 특화된 메모리를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기업 간의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지 이것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예를 그래서 들면 이제 엔비디아, TSMC로.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파트를 한 번에 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공사. 그냥 몸만 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 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들어오셔서 오면 뭐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나만의 꿈꾸는 집이 있어. 내가 꿈꾸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걸 이제 맡기고 이제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난 이런 걸 원해. 그러니까 메모리도 나는 이런 특화된 메모리 원하는 거죠. 더 어떻게 보면 더 고객에 맞는 그런 AI 칩을 만들고 싶은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메모리 업체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다양화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니즈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예.
하도 뭐 반도체 주식이 주도하면서 시장이 날아가니까 이제 그런 거 따지지도 않는데 네. 한참 이슈됐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뭐 통과를 했네 만에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아마 HBM4는 지금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예.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스펙을 좀 바꿨습니다. 9기가에서 10기가 이상으로. 네. 아마 10기가, 10.6기가, 그다음에 11.6기가 BPS에서 속도 변경이 좀 생겼고 예. 그것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다시 ES라고 하는데 엔진 샘플 보내고 그다음에 커스터 샘플 좀 보내서 아마 예. 11월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어. 퀄 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빠르면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에 대부분 회사들이 아마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회담이 열린다, 뭐 한미 회담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만 우리 뭐 경제하는 쪽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이번에 대거 방한하는 그 CEO급들, 네네. 경제 인사들 그 중에서도 젠슨 황이 온단 말이죠. 네네. 전문이 보시기에 뭐 젠슨 황 그냥 경주에 관광하러 오는 건 알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어떤 이벤트 내지는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뭐 샘멜트만 와서 뭐 900K, 90만 장 요청한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의 커멘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2027년이 되게 한국 업체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필요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이제 루빈이라고 이제 루빈이 나오는데 루빈이 HBM4가 한 288기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GPU당. 근데 2027년 이후에 나오는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1TB, 그러니까 1024기가바이트의 용량을 해당되는 HBM이 필요합니다. 즉 288 대비 1TB니까 3배 정도 이상의 탑재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메모리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체들한테 2027년 이후에 어떤 그 요구량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준비가 안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한 주라도 더 사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테라바이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10의 몇 승입니까 테라가? 테라가 그러니까 기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가의 10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의 1000배입니까? 예, 기가가 10의 9승이고요. 테라가 10의 12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의 9승, 10의 12승. 예. 요즘 제곱이라고 하나요? 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네네.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러면 1테라바이트면은 네. 거기다 얼마나 때려 넣을 수 있습니까 데이터를? 그 정도면은 모델을 한 2개 이상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근데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점점 커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또 다른 솔루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테라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그 이상이 또 있겠죠. 뭐 지금 1테라, 1테라인데 뭐 네. 이제 100테라바이트, 1000테라바이트가 될 거고요. 네. 어. 그 이후에 또 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이런 슈퍼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질 네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미리 막 움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없는 분들은 이게 참 이게 흔히 말하는 포모라고 해가지고 네네. 힘들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AI의 흐름이 보면 보통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게 이제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있거든요. 예, 아니면 로그처럼 이렇게 보다 세츄레이션 이렇게 가는. 예. 근데 지금 현재 AI 데이터의 흐름은 이런 지수함수입니다. 익스포넨셜. 그러면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다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게 주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막 담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제 네. 뭐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수요가 지금 이제 트레이닝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갔고 이게 그 다음은 또 다음에 채톡도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와 엣지 AI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아까 그렇죠. 퀄컴의 AI 칩은 제가 보기엔 엣지 AI 쪽에 많이 가까울 겁니다. 엣지 AI. 예, 엣지 AI라고 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도 하고요. 아, 이런 네. 이제 디바이스에 네, AI가 들어가는 네. 거죠. 지금 AI는 다 서버에서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딥다이브로 한번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IT 산업을 보면
수요가 보통 그 컴퓨터가 이제 집중됐다가 이게 분산됐다가 다시 집중됐다. 이거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때 컴퓨터는 저희가 네. 역사를 보면 컴퓨터 네네. 역사를 보면 50년대 컴퓨터는 연구소나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컴퓨터가 가정으로 가게 된 게 PC예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있는 메인프레임 이런 연구소에 있던 컴퓨터가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이제 가격 혁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각종 모든 집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애플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온 건데 그 다음에는 다시 서버로 왔습니다. 그게 컴퓨팅이 수요가 그랬다가 이게 다시 올라온 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이 1950년대 때 컴퓨터보다 훨씬 좋아요. 성능이. 네네.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슈퍼컴퓨터 과거에 그렇죠. 연구소에 있는 큰 컴퓨터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손 지금. 안에 다 들고. 모두 들고 예, 이러고 이제 예. 다니시는 거죠. 예. 근데 AI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서 나오면 다시 서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서버는 훨씬 공간도 크고 가격 제약이 없거든요. 성능 제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가 모델이 지금 어디서 움직이고 있냐면 서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AI 서버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뭐 GPU 이런 건 다 서버에 들어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모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엣지 단으로 가는 겁니다. 엣지 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너무 큰데 이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추론형 모델을 만들어서 아마 나중에 5년, 뭐 7년 후에는 나만의 AI 모델들을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 모델은 나만을 위해서 아마 모든 것들을 해주는 네.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AI는 모든 만인의 연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요청하는 걸 다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서버잖아요. 영화 옛날 허 생각나는. 맞습니다. 예, 영화 허 예. 같은 거죠. 예. 근데 그게 결코 지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델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도 커스터마이즈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브로드컴 물어보셨는데 AI 모델도 다 나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즈 되는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보는 미래 또 다른 또 수요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PC 예사롭게 얘기합니다만 그 PC의 P가 퍼스널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퍼스널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옛날 교과서에서 기억나거든요. 컴퓨터 네네. 역사하면서 네. 무슨 네네. 연구실이나 대학교 같은 데 있는 이따만한 맞습니다. 그거다만 진공관 써가지고 진공관 막 쓰고, 뜨겁고 네네. 크고 무겁고 그걸 트랜지스터라는 거로 발명을 해서 해서 진공관만큼 성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옛날 그 것들이 큼직한 들어간 그거보다 거죠. 더 성능도 좋고 더 좋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시 혁신하고 있는 게 지금 다시 또 AI 서버 단에서 다시 집중해서 지금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딥식 같은 경우도 모델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연초에 예. 되게 우려했잖아요. 예. 예. 추론 그 약간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약간 디스틸레이션 시키고 해서 모델을 작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효율이 커졌다고 했는데 그 거꾸로 말하면 그 모델이 이제 지금 쓰시는 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아니면 로봇에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글래스. 이제 아마 미래에는 글래스를 얘기하면 AI 글래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아니면 웨어러블. 예. 네. 왜냐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이러고 다니는데 예. 그게 되게 아마 조선시대의 분들이 그걸 많이 봤다 그러면 웃기겠죠. 다들 이러고 다니니까. 예. 근데 이제 미래에는 아마 저희의 다음 세대들은 웃을 거예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만한 벽돌 들고 도로를 걸어 다니고 계셨네라는 걸 아마 그렇죠. 웃기다는 아마 과거의 사진으로 아마 보지 않을까. 저희 미래 사회에서는. 예. 그게 이제 미래는 이제 이렇게 끼거나 이렇게 웨어로 하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무식하게 들고 다니지 않겠죠. 지금 상황이 당연하지만 미래는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참 기술의 발전이란 게 옛날 얘기 또 나옵니다만 처음에 카폰이라고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사장님들 회장님들 차에는 뭔가 되게 있어 보였죠. 우리 예, 차에 예. 없는 안테나도 하나 달려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이따만한 무슨 뭐 군용 무전기만한 걸 갖다 하나씩 달고 이거 하면서 굉장히 폼 잡고 했었는데 네네. 차에 이게 바깥에 있으면 이제 있어 보였겠죠. 야, 거기 비하면은 근데 이것도 후대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은 왜 벽돌을 왜 들고 벽돌들을 다니냐. 들고 다녔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야 세상 참 빨리 변한다. 그래서 아까 지수함수 얘기하셨잖아요. 지수함수. 예, 로그함수 아니고. 아니 지금 이슬재 전무님은 무슨 뭐 주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네네. 딱 말씀하시는 게 네. 어디 저 영업점에서 PB 딱 하시면 그냥 고객들이 그냥 바로 그냥 입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막 타입은 사고 아닌데요. 싶어지는데 네.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또 다른 산업혁명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산업혁명급이다. 산업혁명입니다. 이건 지금 네. 아마 어마어마한 세상이 많이 바뀔 거고요. 네. 아마 회사들도 엄청 바뀔 거고요. 개인들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되고 또 위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1인 기업도 많아질 거고요. 네. 1인 기업도 네. 많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HBM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기업들 좋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기업 좋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대만 업체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 설계, TSMC 그리고 거기에 각종 관련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한국이 AI에 그래도 운이 좋게 메모리가 있어서 메모리가 그 AI 칩의 한 축이거든요. 네. 다행히. 네. 근데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번에 좀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메모리가 이 AI를 구성하는 한 부분의 칩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지금 이런 수혜를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 하락 예상되고요. 4,02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90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만 1,500원. SK하이닉스 3.9% 하락 예상되고 지금 예상가는 51만 4천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4만 5천 원. 현대차가 0.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이오 쪽 섹터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알테오젠 어제 8% 올랐거든요. 오늘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5%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5,500원. 레인보 로보틱스 1% 상승 예상되고요. 펩토로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9천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6% 상승 예상되네요. HLB 그리고 파마리서치까지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ABL바이오 지금 예상가는 96,500원, 삼천당제약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어제 조선주들 강세를 나타냈던 상황인데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중공업 오늘 6%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우선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또 미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장중 변동성은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저렇게 동시효과에서 저렇게 마이너스까지 찍히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제 야간 선물이 생각보다 미국장 간 거에 비해서 오르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서 뭐지 했거든요. 네. 뭐지 했는데 뭐지가 이렇게 아침에 또 차트 켜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이 월간 차트로 펼쳐보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10월 달에 짱대 양봉이 나와서 이미 18% 상승률인데 월간 여기서 이거 위로 더 쭉쭉쭉 뻗어간다. 지금 소위 말하는 5개월 이평선 OMA가 지금 3394니까 3,400포인트인데 네. 그러니 최근 5개월 평균이 3,400포인트인데 지금 우리가 4,000에 와 있으니까 4,050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도 더 간다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싶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쉽기는 오늘은 우리 SBS BG에서 또 이세철 전무님 처녀 출연하셔서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빠지면 안 되는데. 반도체요? 하여튼 이게 지나고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기회 안 주고 올라가면 그것도 힘든 거고. 맞습니다. 예. 계속 오를 수는 없죠, 모든 게. 네. 조정이 긍정 있을 요정. 거고요. 예. 아니 금값도 그렇게 랠리 시세 내다가 또 떨어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죠. 다 이게 굴곡이 그렇죠. 있고. 무조건 이렇게 그렇죠. 굴곡적이죠, 모든 예, 게. 다. 굴곡이 예, 있고 있습니다. 결국에 맞습니다. 우상향으로 가면 좋은 그렇죠. 거고 네, 예, 이런 맞습니다. 거죠. 예. 우리 SBS 비즈 스튜디오에는 요정들이 많이 출연해요.
상승 요정 이중강 대표도 그러면 있고. 소장님은 무슨 요정이세요? 예? 소장님은 무슨 요정이세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제가 무슨 뭐 요정이겠습니까? 그냥 맨날 삐딱서이나 타는 그냥 뭐 꼰대죠, 뭐. 예. 꼰대? 예. 아니 그리고 오늘 그러면 뭐 장은 이따 열려 보면 또 아는 거고. 오늘 전문의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네. 차세대 저전력 D램 모듈 소캠2? 네, 어렵죠. 와, 이건 뭡니까? 소캠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얘는 또 뭐냐면 이래서 지금 이제 그 요즘 메모리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요가 한 270억 개 정도 됩니다. 수요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270억 개인데 이게 모바일 디램으로 칩의 이제 개수 네, 이제 네. 1기가빗으로 저희가 이제 환산해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1기가빗 기준으로 한 270억 개 되는데 이게 시장의 전체 반도체 시장의 거의 10% 됩니다. 10% 정도 되는데 이게 모바일 디램으로 만들거든요. 모바일 디램을 만드는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소캠2를 어디에 쓰냐면 내년에 나오는 루빈 옆에 붙는 CPU가 있습니다. 예. AI CPU. 그러니까 우리가 예. GPU만 얘기하는데 AI CPU도 있거든요. 그 CPU에 붙는 디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H뱅 같은 거죠. 그러니까 GPU 옆에 H뱅이 붙듯이 CPU 옆에 디램이 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지금 수요를 보는 게 프로세서가 뭐가 수요가 올라오고 누가 자꾸 뭐 새로운 거 만들면 디램이 붙어야 돼요. 낸드도 붙어야 되고. 네. 예, 예. 근데 이 베라 루빈이라고 해서 베라라는 CPU를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내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CPU 디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디램의 용량이 1.5TB가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테라바이트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러니까 1,500G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게 그 용량이 CPU가 두 개 붙기 때문에 보드당 한 3TB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서버 디램이 웃으시네요. 서버 디램이 한 500기가 들어가요. 500기가. 네. 그래서 한 6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기존 서버에 들어가는 CPU에 들어간 디램 대비 6배 이상의 용량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늘어난다고 엄청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6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이 업황이 메모리 업황이 되게 타이트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AI의 학습용 메모리 네. 그리고 추론용 메모리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를 앞서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그 건설 회사 중에서 시공사라고 설명을 주셨으면은 네네네. 이제 그 밑단에는 이제 뭐 전문 건설 업체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게 그 TSMC TSMC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네, 벽돌을 저희가 원자재. 공급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특화된 어떤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좀 핵심적인 그런 부품을 저희가 공급한다고. 약간 자재업체처럼 다른 자재업체처럼. 예, 예. 전분이에요. 네네. 지금 뭐 긴 얘기하기도 시간이 개장 봐야 되니까 꾸짖지 마시고 네네. 비웃지 마시고 아, 예, 예. CPU, GPU 차이. 차이를요. 네. 네. CPU는 이제 우리가 인텔이 대표적인 회사죠. CPU는 인텔이 대표적이고 GPU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이고요. 네. CPU는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쓰시는 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연산시키고 우리가 계산해주는 애가 CPU가 되고요. 예. GPU는 원래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입니다. 아, 예.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프로세스 예. 유닛.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하면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용산에서 끼고 게임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 게임 들려면 화면이 막 빡빡 돌아가야 돼요. 예. 근데 그래픽 카드를 끼면은 여기서 화면이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오. 그 왜 그러냐면 CPU는 이게 순차적 연산을 해요. 순차죠. 예, 근데 GPU는 병렬 연산을 합니다. 행렬 연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가 한 번에 빵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안 쓰고 우리가 화면을 키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화면에 지금 유튜브에서 데이터 이게 나오는 거, 이게 화면이 나오는 게 네. 만약에 GPU가 없다면 네. 그 그래픽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 깨져가지고 나오는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거죠. 일선으로 나와요. 그렇게. 근데 GPU는 한 번에 빵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능 갖고 게 GPU인데. 그래서 네. 예전에 왜 게임 하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왜냐면 그걸 써야 좋은 걸 써야 그 화면 움직임이 버벅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이 재밌는 화질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국내 증시 네네. 개장합니다.
10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처음으로 6,8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기대감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 빅테크 5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AI 관련주들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국내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4,000선을 힘차게 뚫어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4,010, 코스닥 902. 지금 어제 워낙 힘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또 쉬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지금 10만 500원, SK하이닉스도 2% 하락합니다. 52만 3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0.2%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올라가네요. 123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좀 떨어지고요. 현대차가 1% 하락합니다. 25만 1천 원이고 기아도 지금 0.9%가량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네요. 84,500원. HD현대중공업 2.7% 하락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떨어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1.6% 하락하면서 47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이고 에코프로가 3% 올라갑니다. 96,9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좀 올라가네요. 34만 4천 원이고 펩트론이 2% 하락합니다. 26만 7천 원. 미가캠바이오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지금 14만 3,900원. 파마리서치 HLB 보합권이고 ABL바이오는 올라갑니다. 삼천당제약이 2%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선 유리기판 원전 쪽 흐름 좋습니다. 자, 먼저 전선 쪽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한전선, 대원전선 흐름 좋고요. 지금 예상가가 나오는데 현재가로는 대한전선이 4.9% 강세 19,900원 선 그리고 LS에코에너지도 2% 상승하고요. LS마린솔루션도 6%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온전선, 대한전선 다 좋습니다. 일진전기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YC캠이 5% 강세입니다. 24,350원. 피롭틱스도 3% 이상 올라가고요. HB테크놀로지도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SKC가 3%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6,400원. JNTC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 쪽 앞서 보셨다시피 좋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4% 이상 올라갑니다. 8만 5,800원 선. 그리고 한전기술도 0.7% 올라가고요. G2파워도 1.6% 상승세, 우리기술도 4% 강세로 4,7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도 올라가고 BHI도 3% 이상 올라갑니다. 한전 KPS까지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미용기기 쪽도 좋습니다. 지금 APR이 2.8% 상승합니다. 24만 9천 원,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또 달바글로벌도 3% 이상 상승 중이고 휴원스글로벌, 휴젤, 클래시스 다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89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08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80억 원 순매수.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91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9억 원, 4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팝니다. 2,7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은 40전 상승한 1,432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일단은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조정이 와야 되는데 너무 급한데 하다가도 그냥 쭉쭉쭉쭉 가버리면은 사람이 이제 멍해지면서 그렇죠. 이게 오르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한번 또 냉정을 찾아야죠. 볼레벨 봤으니까 일단 찍었으니까 4천. 지금 여기서 5천 가자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암만 경기가 좋고 뭐가 하고 돈이 풀리고 뭐 한다 해도 금리를 낮추네 해도 우리 주변 봤을 때 이게 지금 5천 갈 그건 아니잖아요. 현 정부 내에서 5천 가주면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뭘 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5천을 가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낙폭이 왜 이렇게 커지나? 거기다가 수급도 바뀌고 외국인이 결국 현 선물 팔고
개인이 사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또 이세철 전문의 모시고 지금 반도체 공부하고 얘기하는 날 반도체가 제대로 한번 또 단기 조정의 빌미를 근데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시고 네. 또 오히려 조정이 되면 그때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요. 만약 맞습니다. 계속 오르면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야 공부를 더 해야 저희가 사실 컨픽션이 생기거든요. 확신이 맞아요.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 저희 했던 얘기 중에 네. 그 재밌는 얘기. CPU, GPU 얘기.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저희 스마트폰 킬 때도 네. 네. 이렇게 바로 펑 튀어나오고 다 화면 나오게 하는 게 예. GPU 역할이고 예. 예. CPU는 이제 주로 계산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특화가 돼 있는 거죠. 음흠. 네, 근데 그걸 이제 GPU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AI용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U는 얻어 걸린 겁니다. AI에. 얻어 걸린. AI라는 수요가 나오면서 예. 이거 병렬 현상한테 GPU 써볼까?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CPU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GPU를 원래 그래픽 카드 게임용으로 썼던 맞아요.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 회사고 예. 게임용 카드를 만들면서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 원래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의 출발은 남자애들 어린애들 맞아요. 그 G-Force라고 해서 컴퓨터 예. 조립하는 맞아요. 시대에 예. 그 엔비디아 GPU 맞습니다. 엄청 샀습니다. 예, 예. 많이 사서 저는 이제 남동생이 그래가지고 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미쳤죠. 아주. 예. 그게 이제 원래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원래 용산에서 그런 거 맞아요. 그래픽 카드 파는 용산에서. 네, 맞아요. 용산에서.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원래. 아. 근데 그랬는데 예. 이 AI라는 애가 나온 거죠. 예. 거기에 GPU가 너무 맞아 떨어졌고 그걸 젠슨왕이 잘 본 거죠. 아 이거 여기다 써서 이걸 더 특화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용 GPU를 AI용으로 조금 바꿔서 만든 게 GPU고요. 그 DPU를 더 특화시켜서 만든 제품들이 TPU나 NPU라고 해서 AI용 또 프로세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결론은 아무튼 병렬 연산이 예. 이제 AI용 프로세서다, G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세서를 그냥 순차적으로 하는 계산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 우리 저 문과 출신들한테 뭐 병렬, 직렬 얘기하지 마시고 뭐 행렬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알아듣게만 설명해. 병렬이란 말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네.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한 그렇죠. 번에. 네, 그리고 이제 순차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순차. 순차. 순차적으로 한다. 병렬은 병이라는 게 한 번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연결돼요. 예, 예.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직렬 병렬은 네, 배웠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병은 개념이라고 옆으로 생각하시면 세우는 거고 직은 이래 갖고 하는 건데 네, 아니 네. 그리고 전문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눈빛 보니까 게임 매니아실 것 같아. 그죠? 어릴 때 게임 정말 좋아했죠. 지금은 게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임- 인생이 게임이어가지고 인생이 게임이어서 뭐 인생이 게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임이라서 장 빠진 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리고 저거 그것도 한번 좀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도 요즘 이제 미국장 좋다니까 예. 뭐 쌈짓돈 보따리돈 싸들고 전부 가가지고 막 미국 주식 사주세요. 뭐 사드릴까요? 반도체주 사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AMD하고 브로드컴은 우리 마이크론은 대충 알겠어요. 네네. AMD하고 브로드컴 이런 애들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입니까?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 네, 아니죠. 오히려 협력한다는 관계. 협력 관계? 협력 관계.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희가 AMD에 들어가는 AMD도 엔비디아의 경쟁사고요. 그러니까 AMD의 경쟁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다. AMD가. 어. AMD가 원래 이제 프로세서도 만들었지만 옛날에 엔비디아 말고 GPU를 그 다음 자른 회사가 AMD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GPU를 가지고 거기도 이제 AI용 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A칩이. 갖다 써야겠죠. 왜냐면 AMD가 메모리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사가는 거죠. 그런 마이크론이나. 예. 그래요. 예. 브로컴도 마찬가지예요. 브로컴은 브로드컴도? 이게 구글이나 뭐 이제 다른 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가 자체 AI 칩을 만들고 싶을 때 대신 설계해주거나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주는 회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또 이제 커스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등 엔비디아, 2등 AMD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뭐 그렇게 브로드컴은 지금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그렇죠. AI 칩 이렇게 좀 따로 저는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이제 예를 들면 예. 이제 아파트 건설사가 예. 이제 엔비디아, AMD면 예. 여기는 또 이제 그 약간- 약간 고급진 예, 아파트 집을 고급 빌라. 지어주는 예, 맞아. 설계해 주시는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김에 바로 또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게 네. 이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쪽도 어차피 기술이란 게 그렇고 사람이란 뭐 계속 인재들은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든지 이런 쪽은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쏠림이.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잘 되는 데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수요가 다양해요. AI는. 네. 지금 엔비디아 AI 칩은 범용 AI 칩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죠, 만물.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동화전과 같은 요즘은 동화전과라는 게 안 나오나요? 저희 너무 나이 표준전과. 얘기를 하나요? 표준전과. 표준전과입니까? 네. 아무튼 모든 게 다 있는 게 그거고요. 그 브로드컴 같은 데는 이제 더 이렇게 필요한데 네, 정말 네. 내가 필요한 데만 쓰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만 이제 난 수학을 하고 싶어. 그럼 수학만 특화된 회사가 있잖아요, 출판사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 필요하지 않아. 난 동화전과, 뭐 편집과 필요하지 않아. 광고 아닙니다. 네. 네네. 뭐 그런 때 내가 어떤 특화된 것만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고 싶은 회사들이 생기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브로드컴 같은 이제 TPU나 뭐 이제 NPU를 만드는 예. 작업이 되겠죠. AI TU도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 니즈에 맞게 만들어주는 데가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일단 이거 써.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로 다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칩이라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여기가 바빠지고 주가도 헐헐 날아가고 이러면은 네. 결국 뭐 주식하는 분들 측면에서 입장에서는 요 두 개만 볼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소부장 이런 네. 쪽도 어차피 같이 그 업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에 접근하시는 거는 뭐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이제 업황이 올라오거나 네, 뭐 AI 네. 그리고 이제 AI가 바뀌었고 시장이 네. 바뀌었고 그게 이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한테 영향을 주고요. 그럼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숫자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예. 투자를 하면 장비 회사들한테 이제 수혜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제 그런 수혜를 볼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소재 회사들이 반도체 소재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고요. 거기에 부품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거고요. 그래서 소부장 회사들도 저희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HBF라는 건 또 뭐예요? HBF. 아, 네. 그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그 HBM 용량이 이게 커지냐고 말씀하셨던 예.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 너무 커지니까 차라리 낸드로 네. HBM 같은 걸 만들자 하는 낸드로. 게 HBF입니다. 예, 예. 지금 HBM은 D램으로 만들거든요. 예. 쌓아서. 예. 예. 근데 HBF는 낸드를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아. 플래시. 예, 아까 HBM은 네. 메모리라고 해서 D램인데 네. 거기다 플래시 F가 이제 플래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싸니까 네. 모델이 점점 커지고 요즘 멀티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델이 여러 개를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왔을 때 대기실에 있었거든요. 예. 이 대기실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모델들이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 대기실을 키워야 되는 게 이제 그런 필요가 있다 보니까 HBF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검토되고 있고요. 아마 근데 27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나오진 않고요. 예. 27년. 다만 이제 여기도 아마 이제 낸드 쪽 관련 회사들의 수혜가 많이 생기겠죠. HBF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무님의 그냥 느낌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샘 얼트만이 요즘 너무 설치고 다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대는데 그 투자 받겠다라든지 뭐 어디다 투자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좀 뭐랄까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저 지금 뭔가 준비된 발언인가 내지는 계획은 다 돼 있고 자금 조달은 돼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샘 얼트만의 행보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근데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올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천재급 인력들이 나오는 거고 천재급. 사실 이제 그 테슬라도 사실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앨런 머스크에서 EV 일 얘기할 때도 그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좀 오버한다 뭐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보셨구나. 어떻게 글쎄, 하지? 예. 그랬는데 우리 돈으로 1경이랍니다. 다 합하면. 되게 네. 머리가 좋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기사들을 읽어보면 네. 네네. 일단 이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오픈 AI가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펀딩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동 쪽하고 많이 협업을 좀 하고 있고 중동.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랑 서로 현물 수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GPU를 엔비디아 GPU를 살 거예요. 사는데 주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식을 받는데 대신에 GPU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현물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돈이 거래가 되지 않고 주식과 GPU를 서로 현물하는 바터로 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건 또 되는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고요. 큰 세계의 AI의 강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가 서로 도와주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네. 그거로 인해서 오픈 AI는 그 많은 GPU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돈 안 쓰고도 물론 주식으로 이제 희석은 되겠지만 자기 지분율 희석은 되겠지만 그 되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저는 되게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실제로 그게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메모리 업체들 주가도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중장기적으로. 상생해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네, 있으면 돈이 모이더라고요. 돈이 모인다. 네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사실 저희 내용의 결론은 서두에 다 나오긴 했네요. 이제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해서 이제 네네. 슈퍼사이클 시작이니 투자 관점에서도 사실 저는 슈퍼란 말을 좀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그러면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좋지는 않지만 이게 엄청난 큰 사이클이 온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왜 수프를 왜 안 좋아하세요? 항상 슈퍼 사이클 얘기하면 꼭 피크를 치더라고요. 늘 건물이었어. 아니 메가 사이클이라고 꼭 할까요? 건물에 네네. 가면은 그 슈퍼 사이클 말 나오면 항상 그 건물이라서 쳐서. 그래요. 근데 그랬죠. 이거는 좀 이번 AI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세상을 바꿀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산업혁명 시대 때 철도 레일로드 까는 것처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일장 춘몽인 걸까요? 코스피 4천 시대를 연 지 하루 만에 장 초반부터 4천선이 깨지면서 조금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면서 다시 천선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0.65% 내림세 4,01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0.4% 오름세로 90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많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4,700억 원 가까운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33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이 홀로 5,339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이쪽에서도 외국인은 944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1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96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분당열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기계와 건강관리 기술, 화장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어제 강했던 조선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증권업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전력설비 관련주가 긍정적인 증권가 보고서 영향으로 강세입니다. 우선 대한전선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KB증권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아시아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4.8% 오름세로 19,88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전력망 및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온사이트, 자가발전 수요 급증 등으로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내에서는 LS 마린솔루션 6.6% 강세로 26,450원이고요. 그밖에 대원전선과 광명전기, 세명전기가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중인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YC캠이 8.8% 오름세로 25,200원. 한빛 레이저가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16.5% 급등하며 5,720원. SKC가 6.6% 강세로 12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8.6% 강세, 거래가는 43,450원. 태성까지도 8.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26,3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와 화장품 등 소비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서 K뷰티 업체들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맞물리면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K뷰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선 미용기기 쪽이 흐름이 좋습니다. 아스테라시스가 4% 가까운 오름세, 4.1% 오르며 1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이 3.6% 오름세로 157,200원, APR이 4.3% 강세, 거래가는 253,000원입니다. 또 휴원스 글로벌이 2.8% 오름세로 58,800원, 휴젤도 1.5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메타랩스가 21.8%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1,981원이고요. LNC바이오가 4.4% 오름세로 54,400원, 실리콘2가 5.3% 상승합니다. 4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달바글로벌이 3.6%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APR 역시 4.1% 강세, 거래가 253,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4,000선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오늘은 장중에 변동성 염두에 두시고 호재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살짝 이제 분위기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기다렸었던 10만 전자 그리고 이제 네. 4,000피는 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네.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틀 전에는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강했죠.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아니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지금 약하죠. 어허. 약한 것 대비 지수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밀려 밀리지는 내려간 것은 않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자금이 지금 다른 섹터에서 돌고 있는데 그 예.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화장품, 피부 미용 맞아요. 의료기기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또 아웃퍼폼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지 않음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사기 위한 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현상은 아무래도 역대 최대 이제 매수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감안을 해봤었을 때 중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매수 대기 자금? 대기 자금. 80조? 그렇죠. 돈 많습니다. 돈 많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때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좀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게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어렵죠. 오늘 빠진 거 사고자 하면
또 가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보이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재다가 또 가는 종목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절제를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IT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사고 싶은데 못 산다는 분들 많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이제 장 중후반부까지의 아랫꼬리가 얼마만큼 이제 달리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대로 멈추고 혹은 M7 기업들이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FOMC라고 하는 이벤트, APEC이라고 하는 이벤트 때문에 세론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이 나온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반도체 고점 논란 버블은 도대체 언제인가요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키는 엔비디아도 아니고요. 브로드컴도 AMD도 아니고 오픈 AI가 저는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9월달 중후반 들어오면서 혹은 10월달 들어오면서 자칫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수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오픈 AI가 여기저기 가서 지금 뭐 협업 그리고 지원 그리고 이제 현금 이제 끌어당기는 어떤 영업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 오픈 AI에서 약간의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가 아마 고점 논란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담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좀 제외하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신다면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펠리클 장비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펠리클 장비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칩을 이제 깎을 때 평평하게 깎아내야 네. 이게 이제 잘 쌓을 수 있고 잘 쌓아야지만 이제 발열에도 이제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국산화 내재화된 상황에서 이 펠리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국산화 내재화한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FST라든지 SNS텍이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도 2, 3년 전부터 계속 우리는 개발할 거예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성이 다 되어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실제 장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F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증설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펠리클 장비의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FS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지금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 쪽 볼 때 그동안에는 아마 전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후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단어, 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저는 펠리클 장비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김 네. 본부장님 지금 요 삼성그룹이 네. 삼성그룹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900조 원 돌파가 이제 뭐 목전이다 이렇게 되는데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삼성 관련해서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아 무슨 뭐 SDI도 최근에 좋아. 네. 근데 이 중공업에 뭔 일이 났대요? 이게 지금 조선 네. 종목 중에 최고네. 이달 들어 그렇죠. 지금 38%. 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사 중에 가장 늦게 출발한 기업이긴 합니다. 예. 가장 늦게 출발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 잔고가 찍혀 있다는 것. 근데 수주 잔고하면 HD현대중공업도 HD현대미포도 있는데 왜 삼성중공업에만 계속 이렇게 크게 환호를 하느냐라고 네, 네. 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 전략을 먼저 미리 짠 건 바로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시된 게 뭐였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어떤 수주가 저가의 수주,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가로 받아냈던 게 문제였던 거지 않습니까? 일단 수준을 했는데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고 비율을 봤더니 삼성중공업이 가장 낮았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셔틀 탱커 그리고 이제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 흐름에 맞게 가장 많은 배를 수주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조선 빅4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핵심은 부유식 FLNG
터미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중공업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연간 아무리 빨리 만들어 봐야 3년에 한 척을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삼성중공업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쪽보다는 이거는 초고부가 가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LNG 천연가스 가스판에는 그 바다에 부유식, 붕 떠 그렇죠. 있는 그거 네. 그 장비 네. 그 배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그렇죠. 이렇게 네. 타워처럼 약간 생긴 거. 이 터미널 형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걸 할 때 해양 플랜트를 안 그랬어요? 해양 플랜트라고 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봐더라도 지금 다른 조선사들이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삼성물산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수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 고수익성인 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조선사들보다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좀 해석을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조선사들은 MRO라고 하는 걸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주가를 펌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중공업은 단 한 번도 MRO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우리도 MRO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면모가 생기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금 가장 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장 보면 그런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스켓으로 다 매도를 하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 바스켓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조선과 지금 반도체 IT 투탑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딱 하나. 실적에 대한 흔들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은 저는 기회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담아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는 어때요? 사실 이제 AI 시대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전력주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네. LS 일렉트릭인가요? 실적도 괜찮았죠. 네. 예, 저는 전력은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예. 반도체와 조선은 기술적인 매수의 타이밍이 필요한 반면 네.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간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전체 자금의 70%를 에너지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에너지 인프라에는 전력기기, 배전, 배반, 그리고 전선, 해적 케이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른 섹터들보다 전선주들이 강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선하면 HV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대한전선과 LS 마린솔루션, 저는 이 기업을 계속 좀 말씀드려 왔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전력기기주들 대비해서 전선주들이 이렇게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는 시차가 조금 늦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전력기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출하함과 동시에 이제 이게 그 재무제표에 녹아들면서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전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출하했다고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해적 케이블 공사를 가서 해줘야 된답니다. 대한전선도 그렇고 LS 마린솔루션도 그렇고 공사를 다 할 때 우리가 선금을 뭐 다 주진 않지 않습니까? 일부 주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또 완료금 이렇게 주듯이 이제 매출이 잡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통으로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넘어가는 전력기기보다는 매출이 잡히는 시점 자체가 조금 뒤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력기기보다 전선주들이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좀 늦어서 주가가 늦게 반응하는 것일 뿐 전력기기만 성장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원을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깔리는 전선주들도 저는 단연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력기기를 보고 계시는데 LS 일렉트릭 좋은 거, 효성중공업 좋은 거, HD현대 일렉트릭 좋은 거 다 아는데 지금 현재의 밸류가 정당한가? 근데 여기에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다고 좀 볼 수 있는 전선주들 한번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워낙 지금 에너지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제 어떤 부분에서 느꼈냐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태양광 기업의 실적을 보고 느꼈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소외받는 에너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그런 HD현대에너지솔루션 기업의 실적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 모두 지금 끌어당겨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전력기기 전선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전력 쪽 말씀 주셨으니까 또 궁금한 건 ESS 쪽. 네.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게 사실 재생에너지 신재생 쪽이나 이런 쪽 쓰다 보면 이게 또 저장 장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ESS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글로벌 1등이 누구냐라고 하면 테슬라지 않습니까? 테슬라 이번 실적을 보면 전기차도 어느 정도 이제 선방, 방어해 준 것은 맞지만 가장 도드라지게 성장한 쪽은 메가팩토리,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였기 예. 때문에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는 간밤에 주가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또 이제 엇박을 왜 타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전체 매출에 포션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추후에 20%, 30%, 40%까지 늘어난다면 당연히 주가는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이 커졌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적으니까 최근에 저는 상승한 그 폭이라도 저는 즐기는 게 맞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네. 대신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것, 그리고 삼성 SDI도 아마 이제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는 있어서 저는 그 후의 흐름은 그나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 그냥 솔직한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2년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대까지는 현실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내 평단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일정 부분은 저는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게, 그때 그 가격에 매수한 전략이 조금 잘못되었음은 인지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솔직한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의 영역이겠네요. 신규는 괜찮죠. 신규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주들 다수가 전기차 지금 바라보진 않습니다. 다 뭐 리튬 배터리나 뭐 그렇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준하는 어떤 매출을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조정을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2021년도, 20년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올라온다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내 평단까지 기다려볼까?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렵죠. 왜냐? 네. 그때만큼의 붐이 불려면 테슬라가 이 정도 팔아서는 안 되고요. 네. 전기차가 도로에 이 정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이제 전기차가 깔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인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시세가 너무 폭발적으로 났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틀 연속 지금 음봉이 그동안에 그게 했는데 예, 저기는 이것도 질문지에 없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제 한미약품 네. 평소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에 비해서 좀 유별나다 싶었던 게 이렇게 보면 왜 그 차트마다 종목마다 이렇게 일봉의 키가 있잖아요. 그쵸. 나름 평균적인 키가.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짱대 양봉이 나와서 한 26 상한가 가까이 갔던데 네.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었던 GLP-1 수용체 관련 비만 치료제 네. 그리고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됐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좀 나왔는데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수치가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고비, 마운자로, 제파운드 이걸 쓸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비만 치료제가 그러면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골자의 흐름들이 어제 한미약품의 주가를 굉장히 빠르게 좀 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이 이제 장중에 10에서 15% 오르면서 또 어떤 기업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올릭스와 D&D 파마텍, 그러니까 최근에 뭐 메시 치료제, 간경화 치료제를 이제 불려왔던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에 수급이 확 붙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또 한미약품까지 이제 수급 쏠림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갔는데 예. 뭐 오늘 이렇게 좀 빠지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연출이 되지만 저는 4,000피를 봤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아마 다들 천스닥을 좀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천스닥.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가려면 두 가지 섹터가 필요하죠. 2차 전지가
한번 시세를 냈는데 더 내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시세를 내주든지 그런데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확률보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한 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미약품은 조금은 더 이제 길게 보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 고민은 아마 한미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미약품은 괜찮은데 왜 한미사이언스는 가다 말고 네. 오히려 지금 캔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더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주사가 감내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좀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이제 지주사 성격이고 한미사이언스에는 뭐 JVM처럼 지금 당장 실적을 내는 기업도 자회사, 관계사를 가지고 있지만 북경 한미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북경 한미 쪽에서 과연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낼지는 좀 눈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전에는 한미약품만의 어떤 변동성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미사이언스 이것도 손 타는 주식입니까? 과거 주가 보니까 이거 좀 많이 그런데? 타죠. 예? 이게 손 많이 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4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호가가. 네. 근데 한미약품은 호가가 4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한미사이언스보다 한미약품이 지주사, 뭐 더 큰 형님 아니에요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서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게 한미사이언스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를 또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또 가장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네요. 야, 참.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 뭐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이제 어제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오늘 좀 올라오면서 뭐 예를 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또 테마스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시장 하단을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뭐 갖고 계신 분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반도체 IT, 전력기기는 그리고 원전은 저는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라 오늘의 조정은 최근 약 20거래일 동안 올라오고 나서에 잠시 쉬어감일 수 있으니 저는 그대로 좀 들고 가신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쪽을 이제 컨택을 하고 싶은데 오늘 움직이는 화장품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 저는 화장품은 나름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APR이라든지 클래시스는 괜찮지만 여전히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 때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기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외됐던 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G 통신 부품주입니다. 아마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AI 사이클의 끝단에서는 결국 통신망 관련주, 통신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I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더 빠르게, 더 많게,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지금 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광통신 영역의 그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광통신, 이노와이어리스, HFR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저평가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공략해보는 전략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많이 파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사네요. 예, 기다렸나 봐요, 이런 조정을.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파네 외국인들이. 네. 소장님 별명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셨어요? 저요? 네. 근데 요정이 아니고 요다다 그런데 그 요다가 혹시 그 요다예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흉측하게 생긴 거? 제가 그 정도인가? 아니, 그냥. 그래요. 네, 재밌으라고 하신 거겠죠. 예. 뺀질 요정이 그나마. 라떼 우정.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